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의 차치왕 교수입니다.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상실감,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 와중에도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들은 과연 일상생활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창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는 나이인 40, 50대에 유방암이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장에 병가는 과연 얼마나 제출을 해야 하는지를 매우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자의 타입별로 일상생활로의 회복 기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유방 수술의 종류별로 말씀드리자면 부분절제와 전절제술에 따른 회복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절제술의 경우에는 대개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가벼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 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보통 2, 3주가 소요된다고 설명드리는데요. 사실 간단한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사활동도 가능하시고요. 다만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이 흉부, 가슴에 물리적인 하중이 많이 가는 업무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팔 움직임이 필요한 활동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흉터가 아무리 작아도 부분절제술 이후에도 상처가 벌어진다든지 상처 부위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감시 림프절 생검술 등을 한 경우에는 겨드랑이에도 수술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개 3주가 지나고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면 대부분의 신체 활동은 사실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을 10개 이상 제거하는 림프절 곽청수를 시행한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수술한 팔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행위 등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특히 골프라든지 팔을 많이 사용하는 테니스 같은 운동들은 곽청수를 시행하는 환자들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요. 그 이유는 회복이 불가능한 림프 부종이 수술한 팔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개 미만의 감시 림프절만 제거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의 제약이 전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 후에 보조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서 프로토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는 대개 20회 전후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추세인데요. 매일 정해진 선량을 수술 상처에 쐬야 하기 때문에 4에서 5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는 매일 짧은 시간 동안만 이뤄지고 상처 불편감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대개 직장생활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만일 유방의 전절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보건수술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기간의 차이가 큽니다. 즉, 성형 재건술 유무에 따라서 상처가 낫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만일 성형 재건술을 하지 않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절제술처럼 3, 4주 정도의 상처 회복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뇨라든지 면역질환, 심장질환처럼 상처 회복에 오래 걸리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만일 성형 재건술을 받으셨다면 그 종류와 방식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꽤 다릅니다. 재건술은 크게 뱃살이나 등살 부위에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경우가 있고 보형물이라든지 조직 확장기를 삽입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식하여서 재건한 경우에는 약 1달까지는 상처 경과를 잘 봐야 되고요.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그보다는 회복 기간이 더 짧습니다. 만일 수술 시에 피부를 일부 제거하는 경우에는 바로 보형물을 집어넣지 않고 조직 확장기를 먼저 삽입해서 순차적으로 피부를 점차 늘리고 차후에 최종적으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시에는 몇 번의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일상생활로의 회복기간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항암치료 유무입니다.
특히 3중 음성 유방암이라든지 헐투가 양성인 타입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기간이 좀 길 수 있어요. 대개 6개월이 소요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미리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 진단 직후에 선행항암 치료를 먼저 6개월을 해서 암을 작아놓게 하고 그 이후에 수술을 받고요.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바 방사선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헐투가 양성인 경우에는 헐셉틴이나 퍼제타 그리고 캐사일라와 같은 표적 치료제를 항암제랑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대개 이런 경우엔 치료 기간을 전체 1년을 잡습니다. 즉 수술 전에 선행 표적 항암 치료로 6번을 3주 간격으로 사용을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3주 간격으로 표적 치료를 12번이나 14번을 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죠.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꽤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셉틴과 퍼제타는 헐투에만 작용하는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만큼의 탈모라든지 구역, 면역력의 저하 등의 그런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환자분들은 일상적인 사무 업무와 같은 회사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표적 치료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만일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헐투가 음성인 루미날 A, B 타입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의 기간이 보통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라서 나뉩니다.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3주 간격으로 AC나 TC라는 항암제의 조합을 4번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3개월 코스이죠. 만일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AC를 4번 맞고 탁센 계열의 항암제를 추가로 3개월간 더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주 간격으로 4번의 도세탁셀이라는 약을 사용하거나 매주 12번의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주 간격으로 AC와 도세탁셀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노즈댄스 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TAC라고 해서 동시에 탁센과 AC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항암요법도 있는데 이는 3주 간격으로 6번을 투약합니다. 아무래도 항암 치료 기간에는 탈모가 동반되고요. 신경통과 사지부종, 설사, 구역질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반되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병행하기에는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호중구 감소증으로 대표되는 면역력의 저하와 심장 박출량이 감소되는 심장 독성 등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항암, 표적,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제 복용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 스케줄의 순서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항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후 추가적인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먼저 받으시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요.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면 먼저 항암 치료를 다 끝내고 나서 순차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서 같이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죠. 표적 치료제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마다 치료의 스케줄은 약제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언제부터 가능하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인 질문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으라차차 파이팅 하시고요. 채널의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